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드름 그리고 여드름 흉터입니다. 이제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 3분의 1은 리프팅 환자예요. 그래서 써마지, 울세라, 그리고 실리프팅, 온다, 레비나스, 인모드, 슈링크 다양한 레이저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각 얼굴형에 맞게끔 치료해드리고 있어서 리프팅 환자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3분의 1은 기미색소 환자입니다. 특히 이제 기미 환자분들이 많은데 기미 환자 같은 경우도 따로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여드름 환자분이세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최근에 저희 이제 피부구조대에서 영상이 하나 대박이 났잖아요. 혁신적인 치료법 큐어젤 해가지고 사실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여드름 흉터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약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치료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거는 유수분 밸런스입니다. 유수분 밸런스. 그래서 여드름 흉터 환자분도 가만히 보면은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는 환자분들이 없어요. 피부 속을 찍어보면은 다 피지랑 세균들이 덕실덕실 거립니다. 그래서 그 피지랑 세균들이 덕실덕실 거리는 그 환경 자체를 바꾸면서 흉터 치료를 같이 해야 진짜 흉터 치료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흉터 치료를 해라. 왜냐면 이렇게 맞추면서 흉터 치료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레이저 하고 나서 다 문제가 생깁니다. 선생님 저는 프락셀 레이저를 받았는데 색소가 시커멓게 앉고 효과는 없었어요. 선생님 저는 무슨 흉터 레이저를 받았는데 레이저 자국이 그대로 남아서 안 없어져요. 선생님 저는 파인 흉터 치료를 받으려고 흉터 치료를 받았는데 파인 부분은 좋아지지 않고 흉터가 더 심해졌어요. 이런 환자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첫 번째 세균과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레이저를 받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올바른 레이저 선택이 잘 안 된 경우예요. 그래서 정말 올바르고 안전한 피부 흉터 치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흉터,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붉은 흉터, 두 번째 까만 흉터, 세 번째 파인 흉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붉은 흉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염증이 몰려서 혈관이 늘어났다 뭐다 하는데 결국엔 사실 그런 부분도 일부는 맞지만 혈관이 늘어나서 붉어지는 건 아니고요. 살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회복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혈관도 늘어나면서 붉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붉어 보이는 데다가 시너지, V빔 레이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별로 안 좋아집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혈관 레이저가 타겟하는 그런 혈관성 병변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붉은 흉터를 없애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직 자체를 리주비네이션, 그러니까 즉 조직 자체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치료, 이를테면은 스킨 부스터, 피부 부스터라든가 초음파 관리, 그리고 기타 이제 피부 속을 건강하게 만드는 피코 프락셔널 레이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붉은증 흉터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지와 세균의 밸런스. 나쁜 피지와 나쁜 세균이 많이 줄어들어야 붉음증 흉터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어떤 한 가지 레이저, 붉음증엔 V빔 혹은 시너지라는 공식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까만 흉터. 까만 흉터는 쉽습니다. 까만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드름 흉터가 생기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여드름 염증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즉 색소 침착이 생긴 경우인데,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1064 파장대 레이저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색소 레이저를 이용해서 가볍게 토닝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피부 타입이 굉장히 어두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낮은 에너지의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또 최근에는 초음파 관리, 그리고 또 체외 충격파 관리를 통해서 이런 색소들을 좀 더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빼내는 치료까지 컴비네이션 치료, 즉 복합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숙제가 나왔죠. 피부과 환자에게는 총 두 가지의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미고요. 두 번째는 파인 흉터인데 오늘은 여드름 파인 흉터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여러분. 파인 흉터. 그래서 파인 흉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V자 형태, 우리가 아이스픽 스카라고 부르는 아이스픽 형태의 흉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둥그렇게 롤링 형태의 흉터가 있죠. 가장 치료 효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은 형태가 이렇게 부드럽게 롤링,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파인 흉터, 우리가 저희가 롤링 스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형, 각지게 들어가는 거, 아이스픽 흉터 다음으로 어려운 게 이 박스형 흉터인데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 또 이런 치료 레이저들이 여러 가지가 좀 다양한데요. 대부분은 원리는 이렇습니다. 흉터는 흉터를 만들어서 치료를 합니다. 띠용이라고 하시죠. 결국에는 우리 피부 자체를 아예 잘라내고 새로운 피부를 이식해서 그 부분의 흉터를 없애지 않는 한 이 자체의 흉터는 결국에는 내 재생력에 따라서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픽 스카, 그러니까 파일 흉터가 많이 생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재생력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똑같이 여드름이 나고 똑같이 짰어요. 근데 누구는 흉터가 생기고 누구는 흉터가 안 생겨요. 그 말은 회복되는 과정에서 살이 그만큼 잘 차오르는 환자일수록 흉터가 안 생기고 잘 안 차오르는 환자이기 때문에 흉터가 생긴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흉터 레이저를 한다고 빨리빨리 좋아지겠어요? 아니죠. 굉장히 느리게 좋아지겠죠. 하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결국엔 좋아지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들을 살펴볼 거예요. 아이스픽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V자 형태로 깊숙하게 아주 작게 난 흉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도트필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트리사이클릭 엑시드, 즉 TCA 산을 이용해서 바늘을 찍어서 살을 차오르게 하는 굉장히 미세한 작업의 치료를 많이 하고요.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망이죠. 플라즈망이라고 해서 고주파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피부 결을 갈아냄으로써 그 부분에 상처를 미세하게 주고 회복되는 원리를 갖는 그런 치료도 하는데, 플라즈망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데 회복은 거의 100%가 빠르게 되고 그 이외의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롤링 스카와 박스형 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넓게 꺼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이 넓게 꺼진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섬유 조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브시전이라 그래서 밑에 있는 섬유 조직을 끊어주는 치료가 필요한데, 예전에는 바늘로 다 무식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공기주사를 주입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서브시전 해주는 그런 장비가 나왔죠.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큐어젯 이라는 장비인데, 보시면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흉터 밑을 찢어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콜라겐을 유도하는 물질을 넣음으로써 진짜 끌어올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전에 프락셀 레이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층층 상처를 내고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 많이 꺼져 있는 데서 그 층층 상처 내고 이거 차오르는 거 기다리는 거는 정말 한 세월입니다. 그리고 그거 기다리느라 주변 조직이 다 망가져요. 근데 이 큐어젯 같은 경우에는 조직도 건강하게 지킬 뿐더러 오히려 탄력, 그리고 미백, 그리고 리프팅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흉터 치료로서 일석삼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나 안전해요. 그리고 회복 기간도 길게는 일주일이지만 보통 평균 한 3, 4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편하게 받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변 이렇게 꺾인 부분들 갈아내는 작업은 저는 보통 플라즈망을 이용해서 데미지를 주고 그 데미지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걸 좀 기대하고요. 그리고 풀악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풀악셀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는 풀악셀은 안 좋아하고요. 대신에 피코 프락셔널을 좋아합니다. 피코 프락셔널을 좋아하는데 피코 레이저에 프락셔널 팁을 써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주는 건데 굉장히 빔이 골라요. 굉장히 빔이 고르고 그리고 데미지가 굉장히 되게 미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회복력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제가 여러 가지 다 써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PQ4 프락셔널 레이저예요. PQ4라는 레이저에서 특히 MLA 모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DOE 모드도 잘 쓰면은 여러 가지로 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PQ4 레이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최근에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즈망, 도트필, 그리고 큐어젯, 그리고 피코 프락셔널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레이저를 씁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시술자의 경험과 어떤 피부 전문의의 자격증도 여러분은 꼭 보셔야 돼요. 꼭 저희 병원 오셔라 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피부과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피부과 의사 행세를 하고 피부 주제로 계속 영상을 찍는 분들이 많아요. 보다 보면 참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일럿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책 보고 공부한 다음에 비행기 조정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물론 따라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임상 경험과 그 데이터를 사실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피부과 전문의를 선택해서 치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부과 의사라고 유튜브에 하시는 분들 중에 피부과 의사 아닌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 맞는지 꼭 댓글로 물어보시고
병원에 전화로 물어보시고 그렇게 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 피부 타입이 어두운지, 내 피부가 두께는 두꺼운지 얇은지, 그리고 내 지금 유수분 밸런스를 어떤지,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고 레이저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되게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약간 흥분하고 잔소리도 좀 많이 한 영상일 수 있는데, 정말 피부에 헛돈 쓰지 마시고요. 정말 제대로 치료해서 제대로 피부가 좋아지는, 꼭 책임지고 본인 피부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가나셀 피부과 청담점 본점 대표 원장 오가나였습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감사합니다.